안녕하세요. 남산도서관이 벌써 100년 됐어요. 함께 다 같이 남산도서관 100주년 축하드립니다. 남산도서관 개관 10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뽀로로 성우 이선입니다. 제가 졸업한 대학교가 지금은 이전을 했지만요. 제가 다니던 시절만 해도 남산에 위치했었습니다. 그래서 남산도서관은 저와 굉장히 친숙한 곳인데요. 이렇게 100주년 축사도 보낼 수 있고 또 릴레이 낭독도 참여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추천 도서를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제가 읽으면서 밑줄을 가장 많이 쳤던 그런 책으로 골라봤는데요. 제가 힘들 때마다 꺼내보면서 위안을 받고 용기를 얻었던 책입니다. 여러분도 작은 위안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골라봤고요. 바로 마이클 싱어의 상처받지 않는 영혼입니다. 이 명상가이신 마이클 싱어는 대중들 앞에 나서는 거를 극도로 싫어하셨대요.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의 간곡한 부탁으로 10년 전에 대중 앞에 처음으로 얼굴을 보이셨고 그때 강연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로 등극하며 전 세계에 소개됐던 도서입니다. 제가 오늘 이 후반부쯤에 역시 줄을 많이 치고 읽었던 이 단락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당신이 아직 상상하지도 못한 온갖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질문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질문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삶의 목적은 경험을 즐기고 거기서 뭔가를 배우는 것이다. 당신은 고생하려고 지구에 태어난 것이 아니다. 비참해지는 것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신의 사상적 신조와는 상관없이 당신이 태어났고 또 죽을 것임은 엄연한 사실이다. 당신은 그 사이의 경험을 즐길 것인지 말 것인지를 택해야만 한다. 일어나는 사건들은 당신이 행복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지 못한다. 그것은 단지 사건들일 뿐이다. 행복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당신이 결정하는 것이다. 이상이고요. 릴레이 낭독 다음 주자로 제가 추천하는 인물은요. 저의 오래된 30년 넘은 친구고요. 또 대학 동기이고 국민 여러분께 유쾌한 웃음을 선사했었고 지금은 출산을 많이 해서 애국자라고도 칭송받는 자랑스러운 저의 친구 개그우먼 김지선 씨를 추천합니다. 다시 한번 남산도서관 개관 10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하는 김지선입니다. 저는 방송을 시작한 지 횟수로 하니까 한 33년 됐네요. 90년도에 데뷔했으니까요. 정말 지금까지 살면서 저는 그렇게 많은 책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래요.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책이 정말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독서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공부도 잘하더라고요. 책의 중요성을 아주 절실히 느끼는데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책은 바로 이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성인용으로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학생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책이 있더라고요. 저희 집에 있는 책을 제가 분명히 너무 좋아서 누구에게 선물했던 것 같아요.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급히 또 한번 구매를 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이 책을 보면서 저는 그냥 단순한 애벌레가 그려져 있고 그리고 나비가 그려져 있는 그림책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엄청난 충격에 빠졌어요. 마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내용을 보시면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책을 또 알고 계시고 또 모르시다고 하더라도 아마 어디서 좀 들어보시지 않으셨을까. 애벌레들이 가다가 뭔가 큰 기둥을 만납니다. 그런데
끝은 구름 속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애벌레 기둥이에요. 애벌레 기둥이어서 호랑 애벌레가 계속 거기를 근데 올라가면서 왜 올라가는지도 몰라요. 근데 막 서로 경쟁하듯이 계속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마치 꼭대기에 뭔가가 있는 것 같은, 꼭대기에 반드시 뭔가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애벌레들을 밟고 그들을 딛고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끝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얘기를 다룬 건데, 우리 현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 정말 어떠한 가치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런 끝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애벌레를 통해서 보여주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간에 호랑 애벌레와 노랑 애벌레가 같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노랑 애벌레가 먼저 내려와요. 자기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겠다. 그리고 내려와서 나비로 변신을 합니다. 나비로 물론 고치 안에 들어가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그 시간이 두렵기는 하지만 사람이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걸 그때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나비로 변신한 뒤에 그 애벌레 기둥에서 호랑 애벌레를 만나서 이렇게 말은 통하지가 않아요. 애벌레와 나비는 통하진 않는데 뭔가 계속 이렇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호랑 애벌레가 다시 내려와요. 거기서. 그 부분이 저는 참 인상 깊었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호랑 애벌레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날 수 있어. 우리는 나비가 될 수 있어.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호랑 애벌레의 대답은 모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호랑 애벌레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호랑 애벌레는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높이 오르려는 본능을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꼭대기에 오르려면 기어 오르는 게 아니라 날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호랑 애벌레는 애벌레마다 내부에 나비가 한 마리씩 들어있으리라는 기쁨에 들떠 그들을 하나씩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네, 정말 뭐 뒤에도 이제 더 많은 장면들이 펼쳐지는데 그 호랑 애벌레가 그 깨닫는 순간, 그리고 끝없이 구름 속으로까지 이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애벌레 기둥을 이제 타고 내려오면서 그 미련이 있어요. 예, 다시 돌아가고 싶은, 왜? 나비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가운데에서 이 부분에서 희망을 봤어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정말 많은 꿈과 또 미래에 대한 뭔가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경쟁 속에서 살고 계시지는 않나. 그런데 잠시 잠깐 내 주위를 돌아보고 한번 내 자신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사실은 제가 얼마 전 어떤 분께 10년 후에 김지선이 10년 전에 김지선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냐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지금 너무 정체돼 있고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우울하고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10년 후에 내가 10년 전에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에 제가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라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궁극적으로 정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라는 그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주위에 너무 이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조금 불안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책을 한번 보시고 지금 혹시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좀 답답한 마음이 있다면 한번 이 책 속에서 여유와 내 주위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뒤로는요, 어떤 분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냐면 제 인생을 살면서 이분처럼 저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신 분이 또 없어요. 지선아, 인생 너무 열심히 살려고 하지 말고 시간 흐르는 대로 감사하면서 살아. 그러면 최고로 잘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우리 송도순 선배님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남산도서관이 벌써 100년 됐어요. 세월이 빠르네. 저 여학교 때 공부 잘하는 척하고 거의 같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교통방송이 남산 쪽에 있을 때 그 앞을 늘 지나가면서 아 그래 남산도서관이다. 괜히 보기만 해도 지식이 쌓이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꼈었는데 벌써 100년 됐군요. 근데 요번에 저한테 무슨 책을 좋아하시냐고 물어주셨는데 제가요 요즘 늘 놓고 보는 책이 명작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 친구도 꿈풀이 책을 본대요. 근데 저는 요즘 문득 저도 뭐 성경에 뭐 잠언이 좋다 뭐 어쩐다 이런 얘기 있어서 봤지만 김홍신 씨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지만 그냥 김홍신 씨 인간시장만 봤는데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제가 읽으면서 왜 우리가 속담이나 격언 같은 거 잘 알잖아요. 근데 그래 맞아 그 말이야 인생 살 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러면서 왜 깜빡 잊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김홍신 씨가 그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게 꼭 성경은 아니지만 인생의 지침서 같이 우리가 무심코 살다가 맞아 이래야지 내 자리로 돌아와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왜 이럴 때 있잖아. 그런 게 이렇게 써 있어서 제가 버리지 않는 책 중에 그냥 누구 주지 않고 계속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저희 책을 인생 사용 설명서를 5번 이상 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주고 싶은 후배도 있고 왜 있잖아요. 주면 다들 하는 얘기가 맞아 그 책을 보니까 내가 깜빡 잊어버리고 사는 얘기들을 많이 나를 바로 잡아주더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정말 책이라는 게 인생 사용 설명서 말고도 다 내 인생을 바로 잡아주고 다독거려주고 길을 열어준다니까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 중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세상이 참 어렵고 복잡해졌다고 말한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저에게 깨달음을 선사해 주신 스승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이 복잡한가? 머릿속이 복잡한가? 이 말씀을 듣고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을 탓하는 게 훨씬 쉬웠기 때문에 제 머릿속이 복잡할 뿐이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맞아요. 그냥 내 머리가 복잡한 생각을 우리 왜 못하잖아요. 눈을 감으면 대낮에도 세상이 깜깜하게만 느껴진 이유를 그제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 복잡하다는 세상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맞아요. 내가 까만 안경을 쓰면 까만 렌즈로 까맣게 보이잖아요. 빨간 렌즈로 빨갛게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 자신의 처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그 속에서 희망의 요소들을 찾아 하나하나 적어보십시오. 맞아요. 제가 요즘 그래서 내가 막 속이 산란할 때 가봤어요. 이유가 뭐지? 왜 그랬지? 이렇게 적어보니까 이렇게 뭐 씻긴다 볼까? 이렇게 정리가 되고 청소가 마음의 청소가 되더라고요. 당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니 반드시 스스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인생에는 중요하지만 쉽게 깨닫지 못하는 것과 눈앞에 바로 보이기에 빨리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맞아요. 건강, 웃음, 사랑, 행복이 전자라면 돈, 명예, 권력 같은 것이 후자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후자를 다 좋아하지. 살다가 보니까 이게 속물이 되네요. 그동안 미뤄왔지만 진정 추구해야 할 가치. 이제 중요한 것 먼저 선택합시다. 우리의 인생은 매우 소중하고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정말 이 인생 사용 설명서를 무슨 큰 베스트셀러는 아니더라도 내가 늘 왜 갖고 있는 책 있잖아요. 이렇게 아무데나 열어서 보면 되는 거. 왜 저는 소설을 참 많이 보는데 소설을 왜 가만있어 너 이거 어떻게 했지? 왜 이런 걸 찾는데 이 인생 사용 설명서는 아무 때나 아무데를 그냥 이렇게 봐도 우리를 늘 이끌고 다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돈, 명예, 권력, 학연, 지연, 인맥, 비싼 집과 좋은 자동차, 내 뜻에 잘 따르는 가족과 내가 원하는 것들에 이끌려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랬어요. 이쁜 여자는. 이 책을 제가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제 주위에 막 권하는데 한번 기회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그래, 사람이 살면서 창피하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가끔씩 나를 바로잡아주는 똑바로 가 이렇게 잣대를 툭툭 쳐주는 것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인 것 같아요. 오늘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남산동서관 정말 감사드리고요. 100주년, 제가 200주년에 인사하지는 못하겠지만 정말 고맙습니다. 남산에 도서관이 있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입니다. 네, 저의 인생 도서 어떤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려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인문학을 사랑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책들이 평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떤 딱 한 권의 책을 여러분들께 인생의 도서로 추천해드리기가 사실 조금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근데 결국 생각해낸 책이 레프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이 책을 더 이상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유년 시절 때나 또 청소년기에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으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긴 설명을 그렇게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천사가 인간의 세상, 인간의 몸으로 내려와서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세 가지를 이제 알아오라고 하잖아요, 신께서. 그 과정들,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닫게 되죠.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게 되는지.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을 조금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말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자신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감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몰랐습니다. 부자는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저녁 때 필요한 것이 살아있는 사람이 신을 장화인지 아니면 죽은 자를 위한 목 없는 신발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네, 결국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타인을 돌보는 마음, 그것 또한 사랑이고 결국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최고의 매개체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레프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정말 많이 힘드시고 스트레스도 많으시고 그럴 텐데 이 한 권의 책이 여러분들께 리커버리가 되고 회복과 위안 또 안식이 되어드리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석우입니다. 남산 도서관 100주년 기념 축하드리고 저도 아주 오래전에 촬영으로 한번 공부하러 한번 왔던 기억이 있는데 옛날 모습 그대로 아주 정겹네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일본의 유명한 작가죠. 가와바테 야스나리의 1968년도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분인데 노벨 문학상은 작품에 주는 것이 아니고 작가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야스나리 선생의 설국,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을 받는데 크게 기여한 작품이죠. 워낙 그 첫 번째 문장이 유명하기 때문에 소설을 읽은 분과 읽지 않은 분들도 그 첫 번째 문장, 세 문장은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리라고 봅니다. 저도 이 소설을 아마 대학 시절에 한번 읽은 것 같은데 다 읽지 못했고 아마 10분의 1도 읽지 못했을 겁니다. 참 어렵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소설이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 소설을 읽기는 어려운데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소설을 보면서 이번에 제가 또 소설에 한번 푹 빠지게 됐는데 우리는 그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스토리 위주의 극적인 것들을 많이 보고 익숙해 있기 때문에 아무런 극적인 사건도 없고 싸움도 없고 갈등도 없는 이 소설을 천천히 읽기란 참 쉽지 않지만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고 왜 이 소설이 가와바테 야스나리의
노벨상 문학상을 받는데 기여했을까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설국의 첫 번째 문장이 너무 유명하다. 무슨 소린지 몰라도 유명하다는 소문은 들으셨을 텐데 가와바테 아스나리라는 소설가의 생각과 그분의 내면의 우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보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죠. 인간에게 허무함, 유한함이란 어떤 의미이고 우리는 어떻게 안고 살아야 되는가. 이 소설의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아름다운 헛수고죠. 헛수고이지만 아름다운데 아름답기 때문에 헛수고를 해야 되는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헛수고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지금까지 가와바테 아스나리의 설국 소개해드렸습니다.